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 하던 얘기 계속 해보죠. 미국 석사 과정 때 뭘 했는지, 그 첫 학기 지금 쭉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개강의 시기와 종강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학기를 끝내면서, 자, 전반적으로 첫 학기가 어떤 타임라인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국은 첫 학기가 항상 언제 시작하죠? 한 2월쯤 시작하죠. 그쵸? 그 첫 학기가 한 5월쯤에 끝나나요? 5월 말쯤에? 그쵸? 그리고 두 번째 학기가 8월에 시작하고, 두 번째 학기 끝이 12월, 그 크리스마스 전쯤에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도 거의 이런 식으로 학기가 가는데, 미국은요, 1학기가 8월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1학기, 2학기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즉, 한국에서는 아카데믹 이어, 즉 새 학년이 시작되는 게 새해 첫 달부터 끊는다고 보시면 돼요. 끊는다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첫 학기가 8월부터 시작하는 가을부터 첫 학기인 거예요. 가을부터 첫 학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 아카데믹 이어의 끝은 그 다음 해 5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아카데믹 이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아카데믹 시스템과 미국 아카데믹 시스템 사이에서는 한 학기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한 큐에 미국으로 건너간다고 치면은 정상적으로 4년제, 한국에서 4년제를 나오신 분들은 졸업이 언제죠? 네, 맞습니다. 졸업이 보통, 그러니까 4학년 2학기 마지막이 보통 크리스마스 전에 끝나고 그 해에 그 모든 걸 피니시하고 2월쯤에 졸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에서 바로 2월에 학기를 시작할 수 있냐? 그게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왜냐면 첫 학기가 8월이기 때문이에요. 8월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2월에 졸업하신 분들은 8월까지 한 학기를 좀 놀아야 되죠. 요 기간 동안에 요 기간을 알차게 보내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대학원 가기 전에 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든지 뭐 알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뭐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국의 석사과정 첫 학기, 뭐 박사도 마찬가지, 석박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그 학기 시스템은 시작이 8월이에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8월 말, 즉 한 8월 한 20 며칠쯤에 첫 학기가 시작합니다. 8월 20 며칠. 근데 보통 월요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작년 2020년 달력을 만약에 보신다면 작년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8월 한 24일쯤이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8월 24일. 그러니까 8월 24일쯤, 그러니까 8월 말에 월요일쯤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8월 24일 월요일에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 그쵸.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8월 24일 전까지는 미국에 들어오셔야겠죠.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그 전염병 상황으로 뭐 온라인을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국을 안 하고 한국에서 뭐 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하지만 이제 뭐 팬데믹이 이제 뭐 곧 끝나겠죠. 곧 끝나기를 바라야겠죠. 근데 이제 정규 학기가 시작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8월 24일 월요일,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8월 24일 월요일쯤 첫 학기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미국에 들어오셔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석사 시작하기 전에 8월 말에 시작한다면 한 달쯤 전에 미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렌트비 쓸데없이 나가는 게 아깝긴 하지만 그 정도 기간이 있어야 뭐
집도 구하고, 그쵸? 그리고 학교 주변에 뭐 위험한 동네는 없는지, 우범지대는 없는지 좀 관찰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학기 시작하기 전에 좀 일찍 들어와서, 집도 구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좀 다녔어요. 여행이라는 게 무슨 미국 전국 여행, 뭐 뉴욕, LA, 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시애틀 막 이렇게 전국 여행 다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학교 있잖아요. 학교 근처 그 시티 주변에 뭐가 있는지, 뭐 그냥 학기 시작하면 어차피 바빠서 그럴 시간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술관도 좀 가보고, 뭐 박물관도 좀 가보고, 뭐 동물원도 가보고, 뭐 백화점 가서 뭐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뭐 입을 옷도 좀 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뭐 가방도 좀, 미국에 왔으니까 또 미제로 또 세핑하게 하나 사야지. 그런 거. 그런 거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일찍 오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가끔 보면은 이렇게 먹고 살기 빠듯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8월 24일 날 개강한다고 하는데, 그 한 전주쯤에 좀 도착하는 애들이 있어. 그 렌트 아끼겠다고. 그치. 얼마나 피곤한데, 인생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8월, 작년 기준으로 달력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달력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자, 8월 24일에 예를 들면 월요일날 새 학기가 시작됐다고 쳐봐요. 치면은, 보통 한국도 일주일 정도는 그 수강 신청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뭐 숙제 같은 거 없고 그냥 수업 맛보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수강 신청을 정정하고 막 그런 시간 있잖아요. 한국도.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한국에 대학 나오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서 뭐 좀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줄기도 하긴 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는 이제 수업을 바꿀 수 있는 기간들을 좀 주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 수강 신청 정정할 수 있는 그 데드라인이 있어요.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요거를 하셔야지, 만약에 이제 교수가 좀 이상한 사람이고 나랑 안 맞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바꿔야죠.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그 드랍할 수 있는 데드라인, 뭐 한 1, 2주 안에 드랍할 수 있는 데드라인인데, 그거를 잘 하셔야 되죠. 아시겠죠? 그 데드라인은 학교마다 다르니까 확인해 보세요. 보통은 일주일에 2주일 사이에 수강 신청 변경 및 드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달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 9월 7일이 있을 거예요. 9월 7일이 작년 9월 7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월요일이 그 레버데이였어요. 레버데이. 그래서 미국 노동절이었어요. 노동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미국 학교들이 노동절날, 미국의 뭐 어떻게 보면 휴일이죠. 공휴일. 9월 7일 월요일이 작년에 대부분 미국 그 대학교들이 수업이 없었어요. 수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도 되는 날이죠. 근데 제가 이것도 모르고 이제 한국에서 딱 오면은 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달력이죠. 달력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한국 달력 벽에다 못 박아서 걸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뭐 한국의 스마트폰 어플로 뭐 한국어로 된 스마트폰 달력 어플 쓰시는 분들은 9월 7일 레버데이가 한국어로 된 달력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나 진짜 되게 쪽팔린 얘기인데,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이 레버데이 날 학교 갔던 적 되게 많아요. 황당하게 그날도 이렇게 가방 메고 학교 등교 가야지 하고 딱 학교 갔어. 수업도 늦은 줄 알고 막 달려갔단 말이야. 달려가지고 수업 딱 강의실 문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도 뭐 레베 가봤지. 레베 갔는데도 아무도 없어. 학교에 아무도 없어. 얼마나 황당하지. 나는 많은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아무도 없지? 왜? 그게 이제 레버데이에서 아무도 없다는 거를 이제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휴일을 좀
잘 알아두세요. 물론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이런 거는 뭐 뉴이어 데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 있잖아. 근데 막 이런 익숙하지 않은 공휴일 있잖아. 막 9월 7일 레버데이, 뭐 작년 9월 7일 레버데이 먼데이 장난하는데 이날 그 외국인 유학생들 되게 많이 쉬는지도 모르고 또 가방 메고 나처럼 막 학교 왔을 거야. 친구들 다 어디 갔지? 막 이랬을 거야. 그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월 한 중순쯤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그 8월 24일쯤에 입학한 사람이 졸업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졸업은 이제 투 아카데믹 이어로 석사를 한다고 치면은 2년 투 아카데믹 이어 후인 2년 후에 5월 말쯤에 졸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미국도 코스모스 졸업하는 애도 있어. 어떻게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뭐 아프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겠죠. 뭐 어떤 사고를 당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도 코스모스 졸업하는 애도 있어. 즉 나름 남들보다 한 학기 늦게 졸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5월 졸업을 못하고 그 다음 학기 가을 학기에 졸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요런 소위 말하는 코스모스 졸업식으로 졸업하게 됐다 하면은 한 9월 중순쯤에 그 폴 시메스터, 즉 가을 학기 끝에 졸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졸업을 신청하는 그 텀이 있어요. 그 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졸업 신청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졸업되는 게 아니라 과사에 가서 저 이번 학기에 졸업합니다 하고 신청을 해야 돼. 그래야 좀 졸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넋 놓고 있다가 학기 끝나는데 졸업이 안 돼. 얼마나 무서워. 그 다음 학기 한 학기 더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지켜야 돼. 졸업하기 위해서 그 졸업 신청하는 날짜가 언젠지.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last day to file for graduation. 그죠? 졸업을 위한 마지막 파일하는 날, 마지막 신청하는 날, 그거를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코스모스 졸업이 아닌 정규 졸업 있잖아. 정규 졸업, 석사 2년 만에 채우고 졸업하는 사람들은 그 폴 시메스터에 이거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할 필요가 없고 그 2년 후 졸업하는 그 스프링 시메스터 그 초반에 그 last day to file for graduation을 그 날짜에 정확하게 졸업한다고 졸업 신청을 해야겠죠.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휴일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레버데이 말했으니까 나머지 미국 공휴일은 여러분들이 좀 서치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last day to file for graduation, 그 졸업하기 위해 신청하는 마지막 날도 있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논문 쓰는 사람들은 그 논문을 제출해야 돼요. 논문을 그 디펜스를 통과한 논문을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데드라인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졸업 신청하는 데드라인이 있고 논문 제출하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폴 시메스터에 졸업하는 사람은 폴 시메스터의 데드라인을 따르면 되지만 코스모스 졸업 안 하는 사람들은 폴 시메스터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스프링 시메스터에 신경 써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라스트 데이를 항상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과 사무실 가서 이렇게 말하면 돼. 아카데믹 캘린더를 달라고 하면 돼. 과 사무실에서 준단 말이야. 보면 달력을 하나 줘. 그 달력에 다 나와 있어. 뭐 마지막에 수강 신청하는 날 언제고, 마지막 드랍하는 날 언제고, 졸업 신청하는 날 언제고, 그 논문 제출하는 날 언제고 다 있단 말이야. 그것만 잘 시키면 돼요. 그래서 첫 학기는 보통 12월 첫째 주쯤에 모든 강의가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마지막 강의는 그 폴 시메스터 첫 학기 마지막 강의는 12월 첫째 주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즉 12월 한 둘째 주쯤에 그 기말고사를 보죠. 기말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기가 끝납니다. 끝나고요. 그래서 보통은 코스모스 졸업을 해서 폴 시메스터에 졸업하는 사람들은 12월 중순쯤에 코스모스 졸업식 있어요. 코스모스 졸업식 있어요. 그래서 정규적으로 스프링 시메스터에 졸업 못 하시는 분들은 12월 중순에 미국도 코스모스 졸업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겠죠. 이제 스프링 시메스터라고 해요. 두 번째 학기를. 그래서 보통은 1월 11일에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1월 11일에 보통은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고요. 학교마다 뭐 이렇게 1, 2주 앞뒤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 1월 11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왜 1월 11일에 그 두 번째 학기인 스프링 시메스터가 개강하는 학교들이 많냐면 1월 11일이 올해 달력 있잖아요. 올해 달력을 보시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요일에 항상 이렇게 뭔가 많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에 많이 시작하죠. 그렇다고, 왜냐면 이거 뭐 새해 첫날 시작하기는 뭐 하고 1월 1일은 놀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1월 2일까지 노는 분위기죠. 노는 분위기고, 거의 1월 첫째 주는 거의 노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보통은 1월 한 둘째 주쯤에 개강을 많이 하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 2021년 같은 경우는 1월 11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첫 학기 시작하기 딱 좋다. 그렇죠? 딱 좋다. 자, 그래서 스프링 시메스터가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되면은, 자,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1월 18일 월요일, 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마찬가지예요. 또 얘기하면 너무 창피한데, 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도 미국의 유명한 공휴일이죠.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또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1월 18일 월요일이죠. 이때 또 가방 메고 혼자 학교 간 적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서 또 오늘 수업인데 왜 아무도 없지? 그쵸? 또 랩에 갔는데 왜 랩에 아무도 없지?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쵸?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1월 18일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라는 거, 공휴일이에요. 미국의 공휴일. 대부분 수업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요런 미국 공휴일 같은 거를 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월, 그래서 한 스프링 시메스터가, 그러니까 2학기가 시작한 지 또 한 1, 2주 정도 되면 마지막 드랍한 데드라인 있겠죠. 그거 잘 확인해 주시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1월 말쯤에 또 그게 있겠죠. 뭐 last day to file for graduation. 또 이게 있겠죠. 그러니까 요게 사실 정규 졸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건강하게 노멀하게 석사를 났다면 2 아카데믹 이어를 한 후에 이 5월에 졸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즉 스프링 시메스터에 졸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본인이 졸업하는 그 네 번째 학기가 되는 그 석사 네 번째 학기가 되는 스프링 시메스터에는 이거를 잘 신경 써야 돼요. 그 last day to file for graduation, 요거를 잘 챙겨야 돼. 이게 뭐냐면 졸업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마지막 날.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슬픈 얘기인데, 정말 내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 정신없이 그냥 놀다가, 친구들이랑 막 술 마시고 놀다가, 그날이 last day라는 거를 깜빡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졸업하려면 그날까지 졸업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앞불사 졸업 신청서를 못 냈네. 어떻게 되냐? 한 학기 더 다니는 거야. 한 학기 더 다니는 건데, 실제로 내 친구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진짜 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미국에서 학기가 시작하면 과 사무실에 가서 아카데믹 캘린더 좀 달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아카데믹 캘린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가서 아카데미 캘린더는 달라고. 그렇게 해서 항상 그거를 책상에 붙여놓고 맨날 봐야 돼. 맨날 봐야 돼. 이거 놓치면 끝이야.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듯이 그 정규적으로 졸업하는 사람은 5월 졸업하는 사람은 요 한 학기 중간쯤에 이제 그 논문 제출하는 데드라인이 있어. 논문 제출하는 데드라인. 그 데드라인 잘 지켜야 되죠.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시메스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스프링 시메스터의 중간 보통 한 3월 말쯤에 스프링 브레이크가 있어요. 스프링 브레이크. 그러니까 이게 뭐 봄방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봄학기의 중간쯤에 한 3월 말쯤에 보통 일주일 그냥 이렇게 쉬어. 요때가 딱 꽃도 피고 딱 좋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때 딱 놀러 가기 딱 좋단 말이야. 요때 이제 내가 스프링 스메스터에 뭘 했냐. 요때 이제 운전해가지고 그 로드 트립을 막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횡단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 횡단하는 거. 뭐 그런 거 한번 해봤어. 내가 그 자가용으로 그냥 미국 고속도로 밑도 끝도 없이 막 달리면서 미국 횡단하는 거 있잖아요. 횡단하면서 미국의 관광 명소 막 들리면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막 미국 전국 여행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 돈 없는 학생이어가지고 스프링 브레이크 때 했던 여러 가지 액티비티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그 로드 트립 했던 거야. 로드 트립 해가지고 내 차가 그때 있어가지고 그 미국의 광활한 대륙을 횡단하면서 미국을 횡단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미국 전역을 누볐던 게 생각나네요. 아주 재밌었어요. 해보세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때 여단인데 제가 그때 로드 트립을 하느라고 그 차에 굉장히 오래 앉아 있었어요.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콩팥이 아파가지고 로드 트립 하다가 그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나는 내 콩팥이 막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 콩팥이 내가 의사한테 그랬어. 근데 콩팥이 어떻게 너무 아픈데 제가 무슨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그 의사가 막 진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무슨 액티비티를 하셨어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운전을 좀 오래 했어요. 그랬더니 운전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한 19시간 정도 쉬지 않고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거든 최근에. 그랬더니 의사가 날 한번 딱 쳐다보더니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19시간 쉬지 않고 운전하면요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해프닝이었죠. 그래서 그냥 좀 쉬어줬어요. 그때 응급실에 나와가지고 좀 쉬어줬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학생 때라서 뭐랄까 그냥 괜히 미국 로드트립 하면서 중간에 호텔에서 괜히 묵으면 괜히 숙박비 나가잖아. 그래서 계속 운전하는 거야. 한 5시간 운전하다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주유소 옆에 있는 식당에서 밥 먹고 또 그 다음에 어디 관광지 들려서 학생이니까 돈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행만 다니는 거야. 그런 숙박비 아껴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계속 한 열 몇 시간 거의 잠도 안 자고 막 운전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사실 재밌긴 했는데 예전에 스프링 브레이크 때 한번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계속 달리고 싶었냐면 한국에서 말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도 그 명절 때를 제외하면 몇 시간이면 가잖아. 근데 미국은 이게 열 몇 시간이고 끝없이 달려도 계속 고속도로야. 그러면서 그냥 딱히 누가 나를 멈추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가 나를 멈춰주길 바랬는데 이게 콩팥의 통증이 날 멈춰준 거지. 어쨌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4월 말에 모든 수업이 끝나죠. 그 다음에 5월 첫째 주에 보통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고 졸업은 보통 학교마다 다른데 5월 중순에 졸업하는 데도 있고 5월 말에 졸업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5월 중순이나 5월 말에 하는 졸업이
가장 많이 하는 정규 졸업이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그 석사 때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랑 그 사진 찍고 같이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이벤트를 하고 싶으면 그 5월 졸업이 가장 졸업을 많이 한다는 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그 정규 졸업하는 그 언제냐 한 2월쯤인가요? 2월? 그게 가장 많이 졸업을 하고 그 8월쯤에 졸업하는 걸 코스모스 졸업이라 하잖아요. 코스모스 졸업하는 애들은 좀 뭔가 문제 있는 애들 있잖아. 뭔가 뭐 뭐 아팠거나 아니면 뭐 가정형편 때문에 휴학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애들이 코스모스 졸업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웬만한 애들은 다들 5월에 졸업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코스모스 졸업한다는 의미로 쓰는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12월 졸업이죠. 근데 별 무탈하게 그 학교를 잘 다녔다면 5월에 졸업해야 맞죠.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세메스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학기, 미국도 계절학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머 세메스터라고 하죠. 서머 세메스터. 그래서 여름학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름학기는 그 5월 그 스프링 세메스터가 끝나고 그다음에 폴 세메스터 8월이죠. 8월에 새 학기가 시작하기 그 사이가 이제 계절학기죠. 서머 세메스터인데 사실 학부생들은 뭐 계절학기 때 들을 만한 수업이 있을지 몰라도 대학원생들이 들을 만한 수업이 거의 없어요. 대학원생들은 보통 계절학기를 들을 만큼 학점이 막 부족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계절학기 때는 이제 대학원생들 뭘 하냐면 인턴을 하죠. 기업 인턴. 취업할 사람들은 기업 인턴을 하고 대학원 박사 갈 사람들은 그때 랩에 나와서 보통 논문을 더 쓰죠.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은 그 박사를 가고 싶었어요. 다른 학교를 더 좋은 데로.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50위권에서 석사를 하고 10위권에서 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사를 한번 딴 데로 옮겨갔죠. 그렇기 때문에 제 석사 과정 동안 더 큰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계절학기 썸머 세메스터에 뭘 했냐면 기업 인턴을 하지 않고 랩에 나와서 논문을 쓰죠. 뭐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랩에 나와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계절학기도 펀드를 받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계절학기 때 또 펀드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절학기 때도 논문을 썼다는 거, 그리고 연구 활동을 했었다는 거. 대략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2학기제입니다. 2학기제고 계절학기가 폴 세메스터 전에 스프링 세메스터 말과 폴 세메스터 전에 계절학기가 있죠. 그래서 2개의 정규 학기와 1개의 계절학기로 보통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2학기로 구성되어 있는 게 2 아카데믹 세메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미국의 그 하나의 그 아카데믹 이어고, 근데 특이하게 미국에서 보면요 2학기제가 아니라 3학기제인 학교들이 있어요. 이게 드문 경우는 아닌데 일부 사립대들 중에서 3학기제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폴 세메스터가 1학기고 스프링 세메스터가 2학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학기랑 다음 1학기 사이에 이제 계절학기가 있는 건데, 이게 보통 그래서 2학기제가 노멀한 건데 1년이 3학기제로 구성되어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는 그래서 뭐 계절학기까지 하면은 뭐 1년에 4학기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규 3학기에다 계절학기 1학기에서 4학기로 구성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설명이 모든 미국 대학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 갈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사에 가서 아카데믹 캘린더를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정확하게 날짜를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학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학기 날짜를 잘 지키셔야 돼요. 특히 졸업하기 위해서 신청한 날짜, 뭐 논문 제출한 날짜, 뭐 이런 거는 좀 잘 지켜줘요. 진짜 제가
여러 명 봤어요. 정신 나간 애들. 그 데드라인 못 지켜가지고. 근데 그게 만약에 그 논문 데드라인도 그게 못 써서 못 낸 게 아니라 다 해놓고 깜빡하고 있었던 거야. 막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가고 뭐 술 마시다가 이렇게 필름 끊겨가지고 이런 아주 바보 같은 실수로 그 데드라인에 제출 못하면 이 바보 같은 실수 때문에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돼. 뭐 다음날 가서 막 울면서 학과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다고 봐주지 않아요. 미국의 이런 뭐랄까 정규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런 뭐 학과장 같은 사람들은 원리 원칙주의자들이 되게 많아서 짤 없어요. 그래서 그 날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경험들을 나눠봤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려고 하는 학교의 시스템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